안녕하세요, 빅먼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12월 21일 오늘 뭐 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증시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. 일단 다우지수가 0.3 그리고 나스닥은 0.16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봤었을 때 또 약보합 정도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보합선 정도 선에서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좀 마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전일 좀 일본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하락 마감을 좀 했는데 미증시가 이 정도로 좀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좀 뭐 지지 정도 하락에 대한 지지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00이 좀 중요한 지지선 자리인데 요 자리를 지지할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, 미증시가 또 양호하게 마감한다 하더라도 또 일본 증시 또 봐야 돼요. 일본 증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지수는 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, 종목들도 좀 마찬가지로 테마가 주도 테마가 없이 좀 이런저런 테마들 잡다하게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저도 강한 테마를 좀 찾기는 좀 어려운데 그나마 좀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좀 몇 개 뽑아왔고요. 아마 전일 상승이 좀 나왔었던 뭐 리튬 관련주 쪽이라든지 뭐 아니면 금리 인상 수혜주 이쪽은 뭐 지수 흐름에 따라서도 다시 한번 재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관심 종목에는 안 넣어놨지만 전일 상승했었던 종목들도 한번 다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 뉴스를 좀 보면요. 우크라이나 경유하는 러시아 유럽 있는 가스관에서 좀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. 이건 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,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경유하는 뭐 어떤 지역에서 가스관 폭발 사고, 이게 원인은 아직 뭐 나온 것 같진 않고 가스관을 통한 가스 수송 중단이 전해졌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스 중단 사업 때문에 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가스 관련주, 천연가스 관련주 쪽, 뭐 대성에너지, GSE, 대성산업, 뭐 한국가스공사 뭐 이렇게 큰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거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대성에너지, 대성에너지도 지금 박스권 자리에서 지지는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반등을 좀 해주지는 못하는 모습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거래 대금을 좀 크게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와서 좀 반등하지 않느냐 좀 관심을 좀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GSE도 좀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대성산업 다 차트적으로는 뭐 크게 좀 변동성은 없었던 상황이고, 하단에 대해서 이제 하단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직전에는 그나마 좀 대성 에너지가 대장주를 좀 했었고, 뭐 GSE도 충분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번갈아 가면서 당일날 좀 거래 대금 많이 터진 종목이나 상승률 높은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요, 중국의 하늘길이 더 열렸다. 주 16편. 에서 추가로 증편해서, 코로나 전 10%까지, 눈앞에 두고 있다. 이런 기사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중국으로 좀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, 중국 노선 운항이 좀 증가된 거고, 코로나 이전 대비 10% 가까이 회복된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관련주 쪽, 저가항공 쪽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아시아나 IDT 그리고 제주항공, 진에어, 에어부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항공편이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지 정확하게 수혜주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그냥 대략적인 저가항공주 위주로 종목을 좀 뽑아봤어요. 그래서 관련주 쪽 아시아나 IDT 그리고 제주항공 그리고 에어부산, 진에어 있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나 뭐 시세를 봤었을 때는 아시아나 IDT와 제주항공 좀 보실 수 있는데,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승인
기사가 좀 나와서 좀 호재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 뭐 잘 버텨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실제로 저는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오히려 좀 제주항공 이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좀 드린 적이 있고, 역시나 아직 저항선 자리 뚫고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. 긴 흐름으로 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안후이 위성 TV 내년에 한국 드라마 방영한다. 별그대 이후에 6년 만에 새롭게 한국 드라마 방영한다라고 합니다. 어떤 건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런데 뭐 우리나라 이제 한알령 뭐 직접적으로 좀 한알령에 대한 뭐 피해를 본 건 없는데 일단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이런 OTT 관련해서 영상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꼭 그 제작사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문화 콘텐츠까지도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좀 크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은 먼저 영상 제작 콘텐츠 쪽으로 수혜를 좀 보여주실 수 있어서 이제 이쪽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키스트, 쇼박스, 레몽레인, 위직 스튜디오, 버킷 스튜디오, 뉴 이런 종목들이 있죠. 그래서 키스트가 최근에 좀 시세가 잘 나왔고 조정도 시장 대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. 뭐 저항선 자리 여기서 유지가 좀 되고 있어서 뭐 키스트도 한번 재상승 나올 수 있고, 그리고 쇼박스 쇼박스는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받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은 좀 나오진 않네요. 그리고 레모네이드 부잣집 막내 아들 관련주로 급등이 먼저 나왔었고, 중간에 한번 좀 반등을 좀 주긴 했는데 반등폭이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. 그래서 일단 상승을 했었던 초반 그 가격대까지 거의 분 내려왔는데 요런 자리에서 한번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런 걸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이건 좀 거래량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모습이라서 일단 뭐 관심은 아직 안 가는 종목이고, 버킷 스튜디오는 급등 한번 나오고 나서 횡보하는 모습인데, 최근에 또 어제도 거래대금 좀 들어오면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도 한번 좀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뉴도 전이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을 좀 저도 추천드려서 수익을 좀 챙겨드린 종목이에요. 그래서 한 번 더 보셔도 되고, 이미 좀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물량만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큐브 엔터, 카카오 엔터와 727억 규모의 컨텐츠 유통계약 맺었다고 공지가 떴습니다. 그래서 그 최근 매출액의 100%를 넘는 매출액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계약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27년 30일까지다. 이제 뭐 연소로 나누면은 또 금액은 좀 한 번에 들어온 것 치고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. 카카오 쪽에서 일단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, 요거 관련해서 이미 좀 거래 정지에 들어갔어요. 이제 큰 계약 건수나 이런 거 좀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나오면은 일단 거래 정지는 시키는데 이 장 마지막에 나온 거라서 6시 부근에 거의 다 나와서 거래 정지가 뭐 내일 이제 오늘 좀 풀리면은 아마 좀 갭이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갭 뜨는 거 보고 이 종목은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일단 최근에 좀 우상향으로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고 또 며칠 한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더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, 또 강하게 슈팅 나오면은 뭐 25,000원 자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. 카카오와 이 계약건이 저는 좀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. 안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갭이 어느 정도 뜨는지에 따라서 좀 공략 자료도 좀 노려볼 예정이에요. 그리고 확장 현실 시장 정조준 삼성 마이크로 OLED 투자에 시동 건다 라는 내용입니다.
이제 VR이나 XR 이런 기기 헤드셋을 쓰는 기기에 일단 패널이 좀 들어가죠. 근데 화질이 되게 좋아야 되는 패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OLED 쪽에 아무래도 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아직 뭐 출시가 된 건 아닌데 CES 2023 이후에 이 VR과 AR 쪽에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질지 그걸 한번 좀 보셨으면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뭐 VR 기기는 최신형으로 최근 걸로 사놨는데 가끔 써봤었을 때도 보지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제품들은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성에서 이름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VR, XR 관련주죠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선익시스템, APS홀딩스, 4x4, 신한인터텍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선익시스템이 뭐 예전부터 일단 이런 OLED 관련주라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온 적도 있고 이후에 좀 관심이 없다가 다시 한번 또 11월 말부터 좀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꾸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일단은 더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APS 홀딩스 전일 좀 오후장에 시세가 좀 나왔었죠. 어느 정도 유출이 좀 된 것 같아요.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뭐 21선 자리도 돌파를 했고 거래 대금도 좀 들어왔는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91억 정도인데 뭐 이게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와서 뚫고 갈 수도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는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4x4가 좀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. 10% 정도 밀렸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영상 콘텐츠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VR 쪽 변환 시스템 변환 그 영상을 이제 VR이나 XR로 XR에서 볼 수 있게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요거 관련해서 4x4가 있어요. 물론 뭐 가상 인간 관련주로도 엮이긴 하는데 지금은 뭐 마이크로 OLED나 이런 헤드셋 관련주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일단 전일 종가가 저점으로 마감을 해서 어느 정도 지지받고 올라오는지 보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한인터텍 보실 수 있는데 이 종목은 그냥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리 갖다 놓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아요.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OLED 관련해서는 뭐 선익시스템, APS홀딩스, 4x4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 대금으로 좀 봤었을 때는 그나마 또 APS홀딩스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전일 상승도 나왔고요. 선익시스템은 조금 더 눌렸을 때 눌림목에서 확실히 좀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일단 요런 내용들로 일단 종목들 좀 뽑아봤고 확실히 지금 예전에 좀 상승이 나왔었던 테마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. 내용들이 좀 약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 쪽 재건이 아니고 전쟁 쪽 관련해서 전일 식량 관련주들도 올랐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전쟁하고 또 코로나 중국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도 좀 미리 좀 갖고 계셨다가 슈팅 나왔을 때 정리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매번 말씀 좀 드리는데 뭐 자꾸 들으면 또 귀에 또 못이 박히고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. 일단 뭐 지지가 좀 나와주면은 충분히 우리나라도 반등할 수 있을 만한 나라라고 봅니다. 그래서 아침에 700선 자리 지지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저도 장중에 또 계속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